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법원 경매로 수익을 올리는 실전 투자 기법에 대한 꿀팁과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안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경매 이야기 주제는 몰수당하는 입찰 보증금입니다. 입찰자는 입찰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최저 매각 금액 대비 10% 또는 20 내지 30%에 해당하는 현금과 수표 등을 입찰 보증금으로 준비하여야만 합니다. 이 입찰 결과 낙찰받으면 매각기일 당일에 입찰 보증금을 경매법원에 납부하여야 하고 그 후 경매법원이 지정하는 날까지 낙찰자가 매각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찰 보증금은 몰수됩니다. 그런데 몰수되는 입찰 보증금이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1년에 수백억입니다. 수백억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실을 아시는지요? 경매인들이 입찰 보증금 몰수로 해가지고요,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의 금전적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이 법원 경매 시장의 현 실정입니다. 이렇듯이 낙찰자가 매각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경매법원은 입찰 보증금을 몰수하는데 낙찰자의 매각 잔금 미납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 중에서 대체로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낙찰자의 매각 대금 미납 사유입니다. 미납 사유 세 가지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사오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꾹꾹 눌러주시고 경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입찰 보증금 몰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먼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개략적인 입찰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입찰을 하신다 그러면 매각기일 당일날 입찰 보증금, 즉 입찰 보증금 하니까요, 최저 매각 금액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우리는 오늘 이 부동산은 예를 들어 가지고 2억에 판다 그러면요, 입찰하시는 분들은요 2억 원 이상으로 가격을 제시하셔야 돼요. 그럼 2억 원으로 판다, 이게 최저 매각 금액이거든요. 그럼 이 금액에 얼마? 10%, 신경매 같은 10%입니다. 재경매 같은 경우는 20% 또는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억에 10%니까 얼마? 2천만 원. 2천만 원을 현금 또는 수표로 준비해가지고 입찰 보증금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입찰하셨어요.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 받게 되면 입찰 보증금 10%는 법원에 당연히 납부를 해야겠죠. 그러나 추후 법원에서는요, 낙찰자한테 매각 잔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라 해서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줍니다. 자, 그런데 낙찰자 대금 납부를 못 해버렸네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럼 어떡한다 하더라? 예를 들어가 최저 매각 금액이 2억 원인 이 물건에 대해서 입찰하신 분들은요, 2천만 원에 해당되는 입찰 보증 금액을 법원에 납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매각 잔금을 납부를 못했다 그러면 입찰 보증금 10%는 어떻게 한다? 몰수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입찰 보증금 몰수 유형은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입찰 가격을 잘못 기재해 버렸어요. 예를 들어 내가 1억을 쓴다는 것을 하다 보니까 뒤에 0자를 하나 더 붙여버렸네요. 그래서 10억이 돼버렸어요. 근데 1억짜리를 주고 매입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울면서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매각 잔금 대출이 원활하지 않아요.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만약에 3억에 낙찰 받았다 이거죠. 내 자기 자금은 한 5천만 원 된다 이거죠. 그럼 나머지 한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보니까 낙찰 받고 나서 알아보니까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출을 못 받으면 잔금 납부 못 한단 말이죠. 잔금 납부 못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입찰 보증금 몰수당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인들은 입찰 참여하시기 전에 내가 이 물건에 입찰해서 낙찰 받았을 경우에 얼마의 자금이 대출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한 예로서 이제 아마 경매법정 자주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은 경매법정 가보시게 되면은 대출을 알선해주는 아마 아주머니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과 여러분들 좀 친하게 지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대출을 받을 적에는 아예 그분들한테 입찰 들어가기 전에 제 사건 번호를 불러줘요. 이번에 내 입찰 들어갈 텐데 얼마까지 대출됩니까? 이자율 좀 싼 거 좀 적어봐요. 이런 식으로 제가 친하니까 농담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이미 미리 얼마까지 대출이 된다. 그것도 이제 대출 상품이 다양합니다. 그런 식으로 입찰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거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낙찰받고 나서 대출에 대해서 이게 원활하지 않게 진행이 되니까 해서 또 이제 말 그대로 참 피 같은 입찰보증금 10% 포기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보니까 권리 분석을 잘못한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2편에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권리신고서만 달랑 제출했어요. 아니면 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그 신청을 철회를 해버렸어요. 또 때로는 봐서 임차권 등기 이름 이때 했느냐 저때 했느냐 상당히 좀 이게 그 간단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런 내용은 이제 2편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곤조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입찰 보증금 몰수 유형은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서요. 자, 화면에 보십시오. 매년 몰수되는 입찰 보증금 현황입니다. 2020년 8월 현재입니다. 요 최근에 있던 뉴스에 난 겁니다. 신문에. 355여 원이죠. 건수가 2173건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는요, 몰수된 입찰 보증금액이 얼마냐? 554원입니다. 3040건이네요. 2018년도는 682원, 2017년 780, 2016년 847억 원이 몰수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경매 투자해가지고 나름대로 돈 좀 벌어보려고 했는데, 돈 벌어보기니까 오히려 돈 까먹은 그런 사례가 된단 말이지요. 그죠? 그래서, 입찰 참여하셨다가 입찰 금액을 잘못 표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입찰 보증 금액을 그것도 수천만 원을 몰수한 사례, 그러니까 경매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몰수 입찰 보증금 경매 사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서울 서부지방법원 경매 사건이었고요. 신건이 1차 매각기일입니다. 2019년 7월 9일이거든요. 5억 6,6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이게 최저 매각 금액입니다. 법원에서는 이제 우리는 이 부동산 최소한도 5억 6,600원 받아야 돼. 그럼 이 물건에 만약에 1차 기일 날 2019년 7월 9일이죠. 이날 입찰 들어간다 그러면요. 이 금액의 몇 프로? 10%면 얼마입니까? 5,660만 원이죠. 이 금액을 내가 준비해가지고 입찰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짜 보니까 유찰됐네요. 아무도 응찰 안 했거든요. 유찰되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한 20%, 원래 금액에서 한 20% 정도 이제 깎 쏩니다. 감액을 하는데 또 2차 매각 기일에 가지고 보니까 또 유찰돼 버렸네. 그럼 또 이 금액에서 또 20%를 감액한 금액이 3억 6,224만 원인데 변경이라는 것은요. 채무자금 소유자 이분이 말이죠. 법원에다가 변경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런 경우 채권자가 이제 기일 변경 신청서를 줘야지만 이걸 받아가지고 법원에다가 제출해서 기일을 변경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변경을 했는데 이 변경 사유는 아마도 이제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가가지고 내 돈 다 줄 테니까 갚을 테니까 제발 좀 기일 한번 조금만 연기시켜줘.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야기를 듣고 믿고 경매 기일 연기서를 주었는데 보니까 채무자가 약속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한다 하더라도 다시 기일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2019년 10월 29일 날 해서 3억 6,220만 원 해가지고 경매가 진행됐는데 매각이라는 것은 누가 낙찰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모 씨가 낙찰 받았는데 이날짜 세 사람이 응찰하셨거든요. 입찰 금액이 얼마입니까? 41억이네요. 그죠? 41억 3,990만 원. 낙찰 가율이 몇 프로입니까? 731%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이모 씨 이분이 말이죠. 이날짜에 2019년 10월 29일자에 입찰할 적에는 아마 이분은 4억 1,399만 원을 쏠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뒤에 영짤 하나 더 붙여버렸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4억 천이 아니고 41억 3,990만 원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럼 2등으로 쓰신 분은 4억 2,100만 원이거든요. 오히려 이분이 좀 상당히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1등으로 41억을 쓰신 분이 뒤에 영자 하나만 안 썼더라면 4억 1,300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4억 2,100이니까 이분이 당연히 1등으로 낙찰된단 말이지요. 근데 이분이 1등으로 쓰신 분이 뒤에 영자를 하나 더 쓰는 바람에 본인 낙찰도 못 받고 이분 같은 경우는 또 뭡니까? 얼마입니까? 3,622만 4천 원입니다. 이거 이제 몰수당한다는 것이죠. 몰수. 예. 대법원 판단은 말이죠. 입찰자 본인이 입찰 금액을 잘못 썼습니다. 그런 물에 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적에는요. 매각 불허가 사유가 안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하더라? 입찰 보증금 네 몰수할까? 아니면 너 납부할래? 여러분들이시라면 이게 납부하시겠습니까? 41억 납부하시겠습니까? 납부 못하지요. 5억 6,600원에 평가됐는데 41억 납부한다는 것은 엄청 바보죠. 그럼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차라리 아유 하면서 나는 두 번 다시 경매는 안 할 거야 하면서 3,622만 4천 원 몰수를
당한 그런 사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몰수 안 당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 그럼 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건 같은 경우 보시니까, 이게 입찰표입니다. 우리가 경매법정 가시면요, 이런 입찰표가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시거든요. 입찰표 있지 않습니까? 한 10장 정도 달라고 그래요. 괜찮습니다. 10장 정도 뭐 달라야 한다 해가지고요. 그 경매 법정에 앉아있는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한테 싫은 소리 안 합니다. 받아가, 왜 10장 받아가냐? 나 입찰라고 물어보면요. 나 이번에 입찰 10건 할 거예요. 하면 그래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표를 받아오셔가지고, 집에 이제 비치를 시켜놓으신 상태에서 만약에 내일이 매각기일이다 그러면 오늘 저녁 때 있잖아요. 목욕 제기하시고, 낙찰 받는 거 어렵습니다. 목욕 제기하시고, 이건 내가 얼마에 입찰할 것인가 해서 조용한 상태에서 입찰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매각기일 당일날 여러분들 경매법정 가보세요. 완전히 도깨비 시장입니다. 정신없어요, 정신없어. 그런 와중에 내가 하다 보니까 뒤에 영자를 하나 더 붙여버린다면은 말 그대로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사례처럼 말이에요. 3천만 원 이상. 여러분들 땅 파보십시오. 10원짜리 한 장 나오는가. 근데 3천만 원 이상은 그냥 몰수당한다는 것은 정말로 아마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그런 경우를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뭐다? 내가 만약에 입찰하는 물건이 그날짜 최저 매각 금액이 최저 가격이 만약에 5억이다, 뭐 5억, 그죠? 그럼 5억 같으면 이게 신경매 사건이니까 입찰 보증금 10%잖아요. 그럼 곱하기 10 하면 되지요.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쓰는데 어이구 5천만 원, 2천만 원 단위 앞에 억 단위 여기다가 보증금액이 있는데 억 단위 여기 돈표를 해버려서요. 그럼 그 상태에서 5천만 원 쓰면 됩니다. 5천만 원 써요. 간단해요, 이게. 아라비아 숫자로 쓰셔야 됩니다. 한글로 만자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아라비아 1, 2, 3, 4 이거 쓰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최저 가격이 5억이다. 야, 근데 이번에 보니까 한 5억 5천 정도는 써야 될 것 같아. 경매 법정에서 여러분들 입찰표 쓰시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가보시라니까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 5억 5천 써. 잘못하다 보면 뒤에 영자를 하나 더 붙이다 보면 5억 5천이 아니라 55억이 돼버린다고요. 그럼 어떡하지? 5 앞에가 10억 단위죠. 억 단위가 앞에 10억이니까 돈표 써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5억 5천 써는 거예요. 이렇게 5억 5천 하면 이게 뭐 뒤에 영자가 하나 더 들어설 뭐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에 나 현금이 자기야 아니 보증서는요.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 정권을 끊어가지고 입찰 보증금으로 대체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어쨌든 봐가지고요. 좌측은 입찰 가격이고 우측은 보증금액입니다. 또 어떤 답답하신 분들은요. 보증금액 난에 이 5천만 원 이걸 여기다 5천만 원 써고 입찰 가격내 5억 5천 여기다 5억 5천 쓰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완전히 입찰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좌측은 뭐다? 좌측은 입찰 가격이 내가 쓸 금액이고 우측은 뭐다? 그날 법원에서 제시한 최저 매각 금액의 10%인 입찰 보증금. 만약에 재매각이다 하면 20%입니다. 야, 이날짜 최저 가격이 5억인데 재매각이네. 20%.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입찰하시기 전에 20%에서 재매각인지 신경매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뭐 20% 같으면 얼마입니까? 1억이잖아요. 그죠? 1억. 그럼 1억이라면 야, 억 단위 앞에가 10억이니까. 그렇다면 여기다가 10억짜리다 돈표를 하세요. 그 다음에 1억 하면 쓰면 되잖아요. 그죠? 1억입니다. 이렇게 쓰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실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연이어 2편에서는요. 권리 분석을 잘못해가지고 알토란 같은 입찰 보증금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손해본 그런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이상 안종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